나는 4년을 먹었는데 오히려 피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드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부인 세 번째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알아볼 건강보조식품은 바로 인삼과 홍삼입니다. 인삼과 홍삼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드시고 계시죠? 효과 많이 좋다는 얘기도 들으셨고, 근데 아마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질 안 맞는 사람 인삼 먹으면 큰일 난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인삼과 홍삼에 대해서는 이 의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인삼, 홍삼만 다루는 연구 저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인삼 저널에 실렸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는 인삼이나 홍삼을 먹고 되게 극단적인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했던 증례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 홍삼을 먹는다고 내가 무조건 발병할 거는 아닌데 적어도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영부인 올리고 나서 아마 제 생각에 건강보조식품 회사 사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부작용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4년을 먹었는데 오히려 피부도 좋아지고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드세요. 막 이러면서 홍보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뭐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과 관련한 사람의 다양성이란 건 있기 때문에 왜 나는 괜찮은데 넌 생기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체질이 있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2015년에 저널 오브 인삼 연구라고 하는데 실린 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인삼과 홍삼을 이제 2년 동안 드셨던 환자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있었던 부작용은 의외로 아침에 설사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이거 저 얼마 전에 겪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삼이랑 그다음에 유산균이 같이 섞인 건강보조식품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마다 너무 막 배가 아프고 힘들었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인삼 때문이었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로 피부 발진, 피부 부작용으로 되는 사람이 약 25%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심장이 두근거리고 좀 예민해지는 것 같다 얘기하는 사람이 25%였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삼, 홍삼을 드시고 나셔서 잠을 못 잔다,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불면증은 인삼, 홍삼의 여러 부작용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라 혹시 이거 드시고 나서 잠이 안 온다 싶으면 인삼을 좀 의심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혈압이 오른다든지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다음 붓는다든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약간 우울증이 온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1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의학계에서 10%면 굉장히 높은 부작용의 비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즉 뭔가 좀 아침에 설사하고 피부에 발진 나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거 생기면 인삼일 수 있다. 그런 것 정도는 알아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건강보조식품에 비하면 그래도 인삼이나 홍삼은 부작용이 좀 덜한 식품에 속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 또 심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신과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조울증 아시죠? 조울증은 이제 사람 정신이 막 되게 우울했다가 엄청 떴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뜻하는데 56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전에 이런 조울증이 있었던 분인데 평소에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인삼을 먹고 이 조증이 도진 분이 케이스 보고가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런 조울증의 병력이 없던 26살 남자인데 지금 보시면 2개월간 인삼 캡슐을 먹고 나서 그런 조증이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에 얘가 은근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구나 라는 결과를 알 수 있고요. 자, 알레르기 반응인데 여기 알레르기는 여러분 흔히 생각하시는 피부 발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알레르기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까 보시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알레르기에서 이야기 드릴 거는 아나필락틱 반응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아나필락틱 반응이란 거는 막 숨이 정말 쪼여지는 것처럼 기도 수축이 오고 아예 쓰러지고 입술이랑 눈이 막 툴툴 붓는 거, 그런 거를 아나필락틱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기 증례 보고됐던 걸 보면 20살 남자 아이가 인삼을 먹고 나서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인류 눈덩이가 퍼렇게 붓고 그 다음에 안지오이데마라 그래서 정말 몸이 아주 붓는 걸 얘기해요. 퍼렇게 될 정도로 붓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 일이 한 번 있었고요.
네, 다음은 심장 부작용 얘기 드릴게요. 이제 심장 부작용은 주로 부정맥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부정맥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전 내과 의사지만 부정맥의 그 종류를 아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뭐 롱 QT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부정맥 심장 가면 뭐 이렇게 QRS파, 뭐 피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눠지는데, 아무튼 이 롱 QT 신드롬이라는 게 있으면 심실 빈맥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 급사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종류의 부정맥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43세 이전에 전혀 병원 다닌 적이 없는 아주 그냥 건강한 여자분이 이 인삼을 먹고 나서 롱큐티 신드롬과 함께 똘사대방이라고 하는 아주 심한 부정맥이 있어요. 거의 급사할 수 있는 그 부정맥이 지금 발생이 돼서 왔고요. 보시면 한 6개월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고는 83세 할머니신데 일주일간 이 인삼 먹고 난 이후에 에트리아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심방세동이라고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더 떨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펌프가 짜주질 못하고 떨리기만 하니까 당연히 뭐 쓰러지던지 그런 게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주일 인삼 먹고 나서 이렇게 혹은 뭐 6개월 인삼 먹고 나서 부정맥 심하게 발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런 측례가 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의외로 이 인삼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작용을 좀 일으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확립된 거는 아니고 일단 세포 실험에서 그 정도 결과가 나왔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부 그 폐경 후에 막 증상 몸 뜨겁고 잠 안 오고 이런 폐경 후 증상에 인삼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대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립된 건 아닙니다. 여기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12살 남자예요. 남자애가 한 달간 이제 엄마가 줘서 열심히 인삼을 먹었는데 먹고 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남자인데 오른쪽에 찌찌가 딱딱하게 만져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만져보니까 사춘기 여자애들 가슴 생길 때처럼 가슴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저자들의 경우에 이 인삼이 이 남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 이 남자애는 인삼 끊고 나서는 더 가슴이 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39살 여자분인데 이분은 인삼에 꽂히셨던 것 같아요. 모든 극단적인데 7개월간 인삼을 엄청나게 고용량으로 먹고 심지어 화장품도 다 인삼 화장품을 쓰셨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생리대가 아닌데 엄청나게 피를 많이 쏟는 하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검사를 해봤는데 이분이 하혈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고, 아마 이제 의사들이 그때 결론 내린 게 인삼이 뭔가 이 사람의 하혈과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서 인삼이 이런 식으로 좀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런 보고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제 전문 분야입니다. 간 독성인데요. 전에 한번 제가 인삼이랑 홍삼이 의외로 간 독성이 많이는 보고가 없다. 그래서 리보톡스라는 사이트에서도 위험도가 E, 제일 낮은 거에 속해 있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인삼이나 홍삼을 단독으로 먹을 때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인삼만 드시거나 홍삼만 드시는 분은 잘 없고, 인삼까지 7종, 홍삼까지 뭐 건강보조식품 10개 이렇게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반드시 약제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지금 보면 이 26살 남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7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어요. 그리고 백혈병을 앓고 그 이후로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백혈병 약을 잘 치료가 돼서 7년간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3개월간 인삼을 먹고 나서 했더니 완전 간 부전, 간 수치가 오르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7년간 먹었던 약보다는 아마 최근 3개월 안에 먹었던 이 약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 항암제, 그 7년간 먹었던 이마티닙이라고 하는 이 약제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홍삼이 들어가서 이 약제 분해하는 효소랑 같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도가 갑자기 항암제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간 부전이 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그러니까 인삼, 홍삼 단독까지는 괜찮다.
근데 뭔가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사실 뭐 어떤 약물에 어떤 효소가 그 분해에 필요한지 의사들 다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의사한테 뭐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죠, 괜찮겠죠 얘기하지 마시고 건강보조식품 불필요하게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한두 가지 정도만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인삼, 홍삼을 먹고 나서 다른 약제 상호작용에 영향을 줬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와파린이라고 몸에 피를 묽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자꾸 굳어서 혈전이 생기는 분들은 이 와파린이라는 약을 드시게 되는데, 와파린이라는 약은 잘못 쓰게 되면 피가 너무 철철 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모자라게 쓰게 되면 피가 계속 굳는 경향으로 가서 다시 또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 보면은 이때 20명 환자한테 인삼을 투여를 하고 와파린을 투여를 했는데, 인삼과 와파린을 같이 투약을 했더니 와파린 효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용량을 먹었으면 피가 이 정도 묽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삼이 들어가 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물 상호작용이 인삼이 꽤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케이스 리포트 이렇게 봤고요.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케이스 리포트 된 게 이 정도라면 보고되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고, 물론 인삼이나 홍삼 좋은 약은 맞지만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그런 사람들도 괜히 뭐 종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좋다는 말을 휘둘러서 드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오늘 인삼, 홍삼 영부인 3편 마치도록 할게요.